안녕하세요. 한자불의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빛을 영자, 그림 화자 그래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서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영화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국어사전 의미는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상기로 영상막에 재현하는 종합예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세계 최초로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찾아봤더니요. 1895년 프랑스 발명가이자 기계 제작자인 리메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열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이지만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전 세계로 시연회를 다니고 상영을 위한 극장을 개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 그래요. 1895년 리메르 형제에 의해서 영화는 처음 시작됐다. 그러네요. 자, 우리 이제 지금 영화가 이렇게 양쪽 필름이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을 발산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만 가운데 싹 비춰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림이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걸 보는 게 영화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영화 뿌리채 뽑아서 또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빛을 영자가 있죠. 빛을 영자는 사급에 있습니다. 빛이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빛이 이르러 환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맨 위에 옆에가 이게 지금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 다음에 이자가요. 가운데 앙자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일은 우리가 해라는 것은 뭐 둥글고 또 빛이 발산되고 또 하늘에 떠 있고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지고 또 환하고 구름이 끼면은 또 안 보이고 흐리고 또 노을도 생기고 그렇죠. 해가 또 지면 어둡고 뭐 그런 어떤 그런 해의 기능 역할이 있죠. 아, 그러면서 여기서는 해가 빛을 발산하다 한 게 빛을 비추다 그런 뜻, 빛을 비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빛을 영자인데요. 우리 그 집에서 보면은 뭐 거실이든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보면은 그 천정에 전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구가 가운데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에도 있고 뭐 여러 그 위치 변화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 발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친다. 우리 그래서 방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빛을 영자입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해일자입니다. 이게 해일자죠. 해일자 이건 8급에 있습니다. 해는 우리가 한자는 모든 게 둥글든 세모든 네모든 모든 게 통용으로 네모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도 둥글기 때문에 한자는 네모로 표현한다. 그래서 네모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네모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해는 또 빛이 발산하죠. 그래서 빛을 발산한다 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게 해일자입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가운데 앙자입니다. 가운데 앙자예요. 요거는 3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가운데 앙자는 어떻게 해서 가운데 앙자냐면요. 여러분이 뭐 중국 드라마에 보면은 포청천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을 하는데요. 그 사형하는 작두칼이 있어요. 그 작두칼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 작두칼이에요. 작두칼을 가지고 여기 작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있어 이렇게 딱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요. 자, 이제 죽을 죄를 졌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작두칼을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실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모습은 올라와 있지 않고 또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그리지만 내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좀 제가 그려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죄인이에요. 지금 죄인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작두칼입니다. 이게 작두칼 이렇게 작두를 열고 닫고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게 근데 작두칼 가운데 딱 이게
목하고 머리하고 이 가운데, 머리하고 몸하고 그 이게 사이에 목 있는 부분 가운데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작두칼을. 그래가지고 이거 열어갖다가 딱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죄인이 누워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작두칼을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두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자, 이게 봐도 이게 가운데 앙자예요. 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대자 모양으로 팔을 쭉 뻗고 사람 몸하고 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작두칼입니다. 그래갖고 죄인을 그 머리하고 몸, 그 작두칼 가운데다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은 사람을 사형하는 그런 겁니다. 죄인을 사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청천을 좀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죄인은 이렇게 작두칼을 대령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앙자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가운데 앙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 죽을사변입니다. 죽을사변. 죽을사예요. 죽을사자 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안 좋다,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앙자죠. 가운데 앙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태풍인데요. 이게 태풍이 지금 이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빙글빙글 막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와 속도, 파워 힘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 그 태풍 모습 보셨죠, 여러분? 이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제 뭐 어떤 나라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작물이 다 파손되고 건물도 파손되고 또 동물들도 죽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여기서는 죽는다는 것은 동물과 식물이 죽는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 앙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태풍이 세게 부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면 그렇게 이제 그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쓰러지고 파괴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앙 앙자입니다. 재앙 앙자예요.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태풍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가운데 앙자인데요. 가운데 앙. 그 다음에 이건 마음심자죠. 마음심. 자, 그래요. 이렇게 태풍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사람 마음은 어때요? 사람 마음은 안 좋죠. 그쵸?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참 원망스럽죠. 되게. 그게 이제 태풍이 원망스럽고 자연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태풍이 무입잖아요. 원망스럽죠. 그래서 원망할 앙자입니다. 원망할 앙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운데 앙자입니다. 가운데 앙.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세조자예요. 세조.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새가 우리 이렇게 원앙새인데 이게 지금 원앙새인데요. 원앙새 보면은 이게 이게 날개가 꽁문이라고 하죠. 꼬리요. 꼬리 날개. 꼬리 날개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 새 몸 양쪽 날개에 가운데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것은 지금 이 뒷꽁무니 날개가 이렇게 지금 가운데로 쭉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오랑새가. 그래서 새는 새인데 뒷꽁무니 날개가 가운데로 쭉 올라왔다. 그 새를 말한다. 그래서 원앙새 앙자입니다. 원앙새 앙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요거는 실사자입니다. 실사.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앙자죠. 대 앙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실은 뭐 길고 가늘고 끊어지고 뭐 연결하고 또 그거를 또 잼매고 또 그다음에 끈으로 이렇게 이제 실로 해서 만들었던 그 뭐 옷 원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실사자로 썼죠. 가늘고 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실로 가운데에서 잼매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운데로 실로 잼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갓을 썼을 때 여자 끈하고요. 그 다음에 저짝 반대편에 끈하고 이렇게 가운데 여기 턱 밑에 가운데다가 딱 묶으죠. 그쵸 여러분? 가끔 묶을 때 그래요. 예. 그래서 실로 가운데 이렇게 묶다 그래서 각근 앙자예요. 예, 각끝을 가운데다 이렇게 턱 가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묶으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달월인데요. 고기육에 대한 겁니다. 고기육. 그래서 이거는 살, 우리 몸 일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앙자죠. 가운데 앙.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신체 일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렇죠. 신체가 모든 부위가 여러 군데가 많죠. 우리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뭐 또 뭘 마시거나 할 때 우리가 배가 부르죠.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배가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우리 사람 몸에 몸 일부인 가운데 배가 불러오는 거. 예, 배부를 앙자입니다. 배부를 앙자예요. 그쵸? 예, 우리 배가 가운데 이렇게 배가 불르고, 이게, 예, 뭘 많이 먹으면 또 그렇게 되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자입니다. 세금.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 앙자. 앙. 가운데 앙자인데요. 이게 쇠로 만드는 건데 가운데가 뭐 어떻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게 지금 여러분 보면은 방울인데요. 방울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이 원형이 이렇게 둥그란 원형에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쇠 구슬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었다는 건 뜻이에요. 여기서는 쇠로 만들었는데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그 속에 쇠 구슬을 넣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방울 소리 앙자입니다. 방울 소리 앙자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합자. 자, 그림 합자는 6급에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건의 형상을 평면에 위에 선 또는 색채를 써서 나타내는 것을 그림이라고 한다.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맨 위에가 이게 분율자입니다. 분율. 예, 분율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밭전자예요. 밭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요. 요거는, 하나일자인데요. 하나일. 하나일자인데, 우리 하나일자는, 하늘도 뜻하고, 또, 그다음에 땅도 뜻하고, 사람도 뜻하고, 수평성, 지평성, 그 다음에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일자 모양 같이 생긴 거를 또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일자 모양 같이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붓으로, 밭전자를 쓴 것은요, 우리가 밭을 해상할 때는 밭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논과 밭. 왜냐하면 논답자도 밭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논과 밭은 밖에 있죠. 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논밭에 있는 그런 어떤 자연 풍경을 여기서 일자는 어떤 일자 모양, 즉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한 장을 놓고 측면으로 보면은 일자같이 생겼죠.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봤을 때요. 일자를 딱 펴놓고 종이를 딱 펴놓고 측면으로 보면 일자 모양 같이 생겼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런 자연 풍경을 그 논과 밭이 있는 그 자연 풍경을 붓으로 그린다. 그래서 그림 화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그 뿌리 채널이니까요. 자, 이게 지금 분율자예요. 분율. 예, 분율은 어때서 분율이냐면요. 지금 이게 붓대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사람이 지금 붓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핀이 있고, 그 다음에 붓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거. 자, 이게 이제 붓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예, 고정핀과 틀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붓 모양을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붓율자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밭전자는 우리 이거 밭두렁을, 우리 보면은 한자는 뭐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든, 그 다음에 밭두렁이 막 이렇게 있죠. 사실은, 실제로는 뭐 이렇게 생겼죠. 밭두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사실, 여러분, 논밭을 이렇게 가보면, 논이나 밭이 논두렁이든 밭두렁이든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자는 모든 형태 모양을 네모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로 통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밭두렁도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은 거예요. 예, 글자화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 실제로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뭐 다양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냥 글자화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네모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밭두렁, 논두렁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예, 반듯하게 그냥 글자화 한 겁니다. 예, 그래요. 그게 이제 밭 모양 그대로, 밭두렁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입니다, 이거는. 밭전. 4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럼 이제 논도 밭두렁이 있고 논두렁이 있듯이 밭전하고 똑같죠. 그 논두렁이 있고, 밭두렁은 밭두렁이 있는 거고, 논에는 논두렁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밭전자에 들어간 거고요. 형태 모양이. 그 다음에 논은 항상 그 배에 물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 물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물이 없으면 말라서 벼가 크지 않고 자라면 말라서 죽어버려요. 크지도 않고. 예, 그래서 논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논답자예요. 논답. 이거 3급에 있습니다. 이게 물숫자, 이거 밭전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림화자가 들어가는 것은 논과 밭, 들에 있죠. 밖에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논과 밭, 어떤 여러 그 자연의 풍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이를 펼쳐놓고 이제 붓을 들고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측면으로 봤을 때 일자 모양입니다. 이걸 하나일은 8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종이를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 화자와 비슷한 그 글자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분율자라고 그랬죠. 분율은 붓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왈이에요. 가로왈은 가라사대, 말씀하되, 말하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하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렇게 분율자는 이렇게 붓을 손으로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그 입 모양을 이렇게 있죠. 입구가 이렇게 있죠. 입 모양에. 그럼 우리가 이제 입으로 입이 있는데 입 모양이 입 그대로 나타내는 게 입구인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뭐가 움직이나요?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가 움직여야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운데다 이렇게 쳐주는 것은 혀입니다. 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한다. 그래서 가로왈, 가라사대, 말하대 그런 거예요. 말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을 붓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 왕이 어떤 그 나란 일을 할 때 그 옆에 서기관이 그 왕이 말하는 거라든지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죠. 그 실록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책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말한 거를 붓으로 썼다. 그래서 글서자입니다, 이게. 글서자예요. 6급에 있으면.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분율자죠. 붓율.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하늘 나타냅니다. 하나 일자는 땅도 나타내고 하늘도 나타내고 사람도 나타내고 일자 모양 또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수평선, 지평선 그러는 걸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해일자입니다. 예.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붓은 우리가 붓을 잡을 때 이렇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잡죠. 딱 똑바로 세워서 잡잖아요. 이렇게 붓을 똑바로
세우듯이 해가 똑바로 서 있다는 거죠. 우리 해가 정오일 때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잖아. 반듯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해가 붓처럼 붓을 세워 손을 붓으로 반듯하게 잡듯이 해가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우리 낮이라고 그랬잖아요. 낮. 그래요. 낮 주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 그림화자예요. 그림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칼도자입니다. 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이게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 칼로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 나오면서 삼국지 이렇게 보면은 적군과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 막 칼을 막 휘두르죠. 막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 보셨죠? 바로 그 휘두르듯이 그런 거예요. 휘두르듯이 칼로 적을 이렇게 싸울 때 막 휘두르듯이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림을 내가 이제 붓을 들고 나를 그린다고 할 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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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자 이렇게 나를 그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붓으로 쫙, 착, 쫙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릴 때도 샥, 샥, 샥 이렇게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 아군과 적군이 칼로 휘두르듯이 붓으로 잡고 이 그림 왔자니까 그림을 그린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붓으로 이렇게 딱 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착, 착, 착 그는 거 아니에요? 칼 휘두르듯이. 그래서 그을 핵자입니다. 그을 핵자예요. 예, 이건 삼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많은 그림을 가지고 많은 한자 또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